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부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문제 푸는 그런 스킬들 조금 익히시기 위해서 최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 시간을 딱 설정해 놓으시고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그런 훈련들도 조금 하시면 시험 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문의 숫자가 다른 영역들보다는 특히 스포츠 윤리는 지문의 숫자가 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 윤리 문제는 기출 문제 풀어보셔서 알지만 이 약간 국어 문제 같은 것들도 한 30-40% 정도는 있기 때문에 문제를 2번, 3번, 4번 읽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전체 한 5과목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5과목 딱 선택하셔가지고 기출 문제 다 풀어보셨으면 문제집 뭐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시 문제 같은 걸 가지고 20문항씩 5과목 100문항 딱 시간 안에 푸는지 그런 걸 또 연습해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긴장감도 좀 줄이실 수 있고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시험 쳐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시죠? 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시고 한참 동안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그런 일종의 리허설, 예행 연습 같은 거 좀 하시면 긴장감도 좀 푸실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자료가 다른 수업보다 많이 이렇게 작잖아요. 궁금한 거는 요것만 보고 시험장에 가도 될까요? 요것만 보고 시험장에 가도 궁금하시죠?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합격 기준 60점이지 않습니까?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70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설명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뭐 한 80점 정도까지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한 4문항 정도는 사실 이제 난이도 조정 때문에 교재에 없는 시험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으로 치면 킬로 문항 같은 것들이 한 4문항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요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숙제하시면 감히 60점에서 8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은 다 같이 한번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한 2번, 3번 반복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으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밖에 1-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설명 들어보면 또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들어보는 것도 훨씬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가는 것도 우리 스포츠 다양한 학문들 중에서는 스포츠 윤리 내지는 스포츠 철학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체육학 전공자들로 치면 1학년 때 이제 체육학 개론 내지는 뭐 체육 원리 이런 수업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뭐 출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스포츠를 정의 내릴 때 뭐 스포츠 사회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3가지 조건을 스포츠의 개념의 성립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규칙, 경쟁, 신체 활동. 이 3가지를 한 1970, 80년대부터 계속 스포츠를 규정하는, 정의 내리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규칙, 경쟁, 신체 활동.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보면 규칙이 있는 경쟁적 신체 활동이다. 스포츠란. 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틀린 건 아니지만 시대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이 개념도 때로는 좀 수정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수정하자. 기존에 있는 규칙, 경쟁, 신체 활동만으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바둑, e스포츠 등등의 뭐 캠핑 이런 영역들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3가지 정도 개념을 좀 보완해서 제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익은을 활용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 신체적인 성취. 신체적인 성취가 있을 것. 신체적인 성취는 주관적인 성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성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성취는 상대적 성취 내지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성취는 내 스스로 나 자신과의 싸움, 대표적인 게 뭐 등산,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 성취는 상대방과 경쟁해서 신체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상대적 성취 내지는 객관적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을 하고 상대적인 성취든 주관적 성취든 이런 신체적인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수용성이 있어야만 스포츠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수용성은 그 사회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가령 유럽 지역에서는 체스나 다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바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요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윤리를 저하고 이제 2번 정도 같이 학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 도핑과 관련해서도 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제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뭐 최저학력제 이런 것들 가지고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스포츠 윤리는 특정한 행동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이런 학문들을 공부함에 따라서 내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나침반처럼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그런 과목이다, 교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 15년 뭐 이때 이제 초창기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문제. 윤리와 도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죠? 아마 기출 문제 풀어보신 분들 그 문제를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윤리와 도덕을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정의 내릴 때는 윤리는 좀 사회적 차원, 사회 규범과 관련된 차원을 윤리라고 한다면 개인의 품성과 관련된 영역을 주로 도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길가에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윤리의 영역에 포함한다면 길에 이제 리어커를 끄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품성, 이건 이제 도덕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구분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런 구분조차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을 텐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굳이 구분하자면 윤리는 좀 사회적 차원, 도덕은 개인적 차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난번에 좀 메모하신 것들 있을 텐데 메모하신 것들 답 찾으신 것들 그대로 본다면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문이 또 다시 잘 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하고 다 이번 주 목요일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보지 마시고 그냥 흰 백지에 보시고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지난번 설명할 때 조금 설명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백지의 종이 꺼내시고 답을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좀
정답 찾으셨습니까? 2번. 공부를 좀 하셨는데. 맞아요. 정답 찾으셨습니까? 그거 내용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윤리라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학문을 분류할 때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류한다고 치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이 미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는 교과목들로 치면 운동 역학, 생리학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학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역학으로 치면 팔 각도가 얼마가 돼야 그죠? 뭐 이런 거. 네. 2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뭐 이렇게 규명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대표적인 과학의 영역들입니다. 윤리의 영역은 아니죠. 그리고 디귿은 사실은 조금 전혀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라는 것, 미학이라는 건 철학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윤리도 철학의 한 영역이거든요. 철학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윤리는 그 중에 이제 가치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학적인 것은 말 그대로 미학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학도 뭐 가치론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관계없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 관계성이 한 30-40%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리얼에서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동부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탐구하는 거 이건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얼. 만약에 보기에 사지가 아니고 사지 속에 세 가지면 어떻게 포함될 수 있겠나요? 네, 세 가지 여기에 만약에 디귿이 있었다 이러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끝나고 나서 이의 신청하면 정답으로 다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윤리 같은 게 문제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정답을 하기에는 이게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뭐 20N 더하기 20N에서 40N 구하는 건 뭐 보다 명확한 정답인데 윤리는 인간의 사상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하는 시험 문제도 매년 출제되고 있고 뭐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건 난이도로 치면 하의 영역이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왜 스포츠 윤리에서 다루느냐?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윤리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은 과학, 역학이나 생리학, 우리 윤리학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백지에서 답을 한번 보시죠. 4번. 정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의외로 이 난이도가 낮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해보면 오답률이 조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답을 찾아야 됩니다. 페어플레이는 좋은 행위다. 맞지, 사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냥 여기 지문에 좋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모조리 그냥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한 선수이다. 추신 선수 와이프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정직한지 안 한지는. 그리고 좋은 행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체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주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치 판단이고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 증명 가능하잖아요. 그죠? 증명이 가능하니까 사실 판단입니다. 이것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같이. 사실.
정답 찾으셨습니까? 네. 네. 정답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네. 사실 판단은 이런 빈술이라면 이런 것을 가치 판단.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조금 뭐냐면 3번, 4번도 객관 판단, 주관 판단 이것도 맞아.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혹시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지 않느냐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의제기. 이의제기 하십시오. 네. 자,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연기 되었다. 연기됐잖아. 응. 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막 이렇게 평가할 때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조차도 1번도 가치 판단 아니냐 라고 막 이렇게 제기하세요. 왜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쿄 올림픽 연기됐다라는 거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 문장 자체만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년 연기됐다. 이거는 사실 판단인 거죠. 여기 만약에 1년이 연기돼서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 아쉽다. 응. 이건 이제 가치 판단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사실 판단, 가치 판단에 다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 찾아보시죠. 기억이한테 연기는 아니고 1번. 기억 맞다네요. 그때 저거 고집하가지고 얘한테 저거 같이 만났다고 얘기해. 정답 찾으셨습니까? 아니 태양이 사실 판단. 정답 3번. 1번. 그때도 헷갈렸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막 1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2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3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이의 제기에 의해서 1, 2, 3번이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된 맞죠? 요 리을은 명확하게 아니. 사실 판단이죠. 그죠? 그리고 요 가나다는 좀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는데 이 출제자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뭐랄까 저 가치 판단의 사례로 출제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걸 이제 사실 판단으로 이게 좀 과학의 내용이니까 좀 애매하게 나온 문제라는 해석이 있어서 1, 2, 3번 전부 다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정의는 규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규칙을 준수할 때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도쯤 지나서 이제 체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기게 되고 스포츠라고 하는 개념 규정은 1980년대 즈음부터 이제 개념이 규정되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 요소가 규칙, 경쟁,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규칙이 빠져서는 성립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정도 되는 낮은 어린 아이들이 동네마다 술래잡기 룰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룰 가지고도 되게 예민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고려했을 때 규칙이 동등한지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정의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규칙은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규칙과 어떤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성적, 규제적. 네, 좋습니다. 아마 메모들 잘 하셔서 기억하실 텐데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성적 규칙은 말 그대로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들을 구성적 규칙이라고 하고, 규제적 규칙은, 그러니까 구성적 규칙은 스포츠라고 하면 나의 어떤 그 수행 능력, 퍼포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퍼포먼스를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는 규칙, 이걸 구성적 규칙이라고 하고, 규제적 규칙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규제적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구 경기에서 멋지게 이렇게 슈팅을 하는데 수비가 이렇게 팔을 치거나 몸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규제적 규칙.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 이 두 가지 요소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혼재에 있습니다. 물론 구성적 규칙이 대다수이고 규제적 규칙이 조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스포츠마다 이렇게 규칙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균적인 정의와 분배적인 정의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적 규칙은 같은 것을 같게 적용해야 정의로운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동등하게 적용해야만 정의로운 것들, 이게 이제 평균적 정의인 거죠.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골대 높이, 뭐 골대 높이, 팀원 숫자, 선수의 숫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혹 이제 같은 것을 같게가 평균적 정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분배적 정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때문에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분배적 정의에는 어떤 사례들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봉, 선수들의 연봉, 점수, 난이도, 그다음 난이도, 점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을 같게 해야 정의로운 게 평균적 정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정의로운 게 분배적 정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수들이 체급 경기에서 이렇게 60kg급, 70kg급, 80kg급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 이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할까요? 분배적 정의에 해당할까요? 평균적. 어떻습니까? 같은 것을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몸무게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 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치면 분배적 정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적. 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분배적 정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 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70kg인 사람들은 같은 분들은 같은 이렇게 여기에 더 훨씬 더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체급. 그것은 이제 평균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분배적 정의의 또 다른 사례로는 아마 육상, 수영 이런 종목에서 조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상, 수영 같은 종목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다음 평균적 정의가 같은 것을 이렇게 같게 하는데 막 이렇게 바람이나 그죠? 햇빛, 그다음 날씨 이런 것들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생겼을 때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후반 공수교대. 전후반 공수교대. 같은 것을 같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동쪽 방면을 보고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서쪽 방면을 보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배구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배드민턴 칠 때 이쪽 무대 보고 치는 게 훨씬 공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무대 보고 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코트 교체, 그죠? 졸업한 공수 교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불공정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절차적 정의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절차적 정의에는 이런 졸업한 공수 교대, 그 다음 처음 시작할 때 동전 던지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수영, 육상 말씀드렸다시피 예선전 등 그 성적에 따라서 레인 배정, 모두가 1번 레인, 2번 레인에서 뛸 수 없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로 나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상당수가 그 규정마다 다 있습니다. 상당수가 기록에 따라서 레인을 이렇게 차등 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
네. 수영이는 4번, 5번 레인이 제일 우선. 그렇죠. 예, 그렇게 레인을 배정하는 것. 네. 시작할 때는 랜덤하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만, 뭐 중결승, 뭐 결승 가면서 레인을 그렇게 배정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10년, 한 15년 전쯤에 이 들여다보면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그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오랜 기간 이 베스트셀러에 있었는데 혹시 그 책 기억나시나요? 뭐 보셨던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스포츠 윤리 수업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책을 쓴 저자가 하버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스승이 되게 유명한 이 정의를 가르친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뭐 정의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우리 스포츠에도 이렇게 적응해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늘 그런 고민을 했죠.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회여야만 정의로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때 뭐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이념이나 관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상 이런 거에 따라서 정의가 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건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사회적 합의로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나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야만 바람직한 사회인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별도 다르고, 그 다음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재산 정도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묻는다면 모든 분들이 본인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우리 어떤 이 공동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합의를 찾아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성별이 무엇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회,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치시면, 예를 들면 세금을 20%, 상속세가 한 20%인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상속세가 60%인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지금 입장이라면, 만약에 지금 물려줄 재산이 한 100억쯤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상속세가 60%인 세상보다는 20%인 세상이 훨씬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60%. 20%. 아니, 그건 뭐, 근데 모르니까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존 롤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거를 무지의 베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지의 베일 내지는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 이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 존 롤즈.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분이고, 존 롤즈. 정의란 정의론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왜냐하면 최근 시험 문제에 정답이 아니더라도 존 롤즈가 조금씩 등장합니다. 정의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보완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 그 사람이 얘기한 정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조건이 바로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무지의 장막 내지는 무지의 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롤즈가 이야기한 정의론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조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바로 입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출신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의 능력치를 가지고 선발하려고 하는 제도가 블라인드 테스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바로 롤즈가 얘기한 정의론에 좀 가까운 그런 걸 실천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 책은 사실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이 롤즈가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좀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가 한 일주일을 굶었어요. 일주일을 굶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두 끼만 굶어도 저는 못 참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지는데, 그 일주일 굶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짜 뭐 그죠? 뭐 대소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케이크 한 덩어리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죠. 5분이 그 케이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공부가 걸려. 예.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생각하겠죠. 이 케이크 5덩어리를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정의로울까요? 똑같이 나누려고 해도 자르는 사람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짱깨포해서 네. 짱깨포하는 방법도 있고, 규칙을 정한다.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정해서 어쨌든 가위바위보라는 우리가 아래야 운에 맡겨서 정하는데, 그게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 생존이 걸려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은데 배고픈 사람 많이 줘. 다 배고프면 일주일을 못 먹는데 이거는 감정 따라가니까 합의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롤즈는 이제 어떤 게 그 상황에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케이크를 나누는 게 정의로운지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최대한 똑같이 나누는데, 케이크라는 걸 암만 잘라봐도 최대한 똑같이 5조각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람수를 나눌 수 있는 이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이 없어. 네. 한 6개 그렇죠. 잘라갖고 하나 예, 그래서 롤즈는 방법을 찾은 게, 뭐 사다리 타기가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을 찾은 게 자르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먹기. 자르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먹으면 어떻게든 똑같이 자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 그게 이제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하면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노력한 분인데, 그래서 존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한 내용도 스포츠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시험 문제에 좀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스포츠 윤리 교재에 이 롤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문이나 이런 정도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절차. 진행교체 정답 찾으셨습니까? 절차 난 동전. 네. 진행교체 정답은 절차적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이런 동전 던지기나 진행교체 같은 절차적 정의. 이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정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
찾아보죠. 양팀 동일한 골대의 규격을 적용한다 힘들고 평균적 이거는 테니스 시합 동전 절차적 평균 절차적 이거 봤어요? 정답 찾으셨습니까? 네. 정답은 평균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분할 수 있으실 정도면 충분히 이제 다양한 지문들에서도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미소는 축구 생활 체육 지도자는 A는 남녀 학생 구분 없이 경기에 참여하도록 또한 장애 학생에게도 비장애 학생과 동일 참여 시간을 테니스 경기에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 코트를 바꿔 절차고 동일 절차 분배 평균 절차 분배 네, 정답 찾으셨습니까? 예 평균 절차 분배 정답은 네, 1번. 네.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선수의 신체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농구와 배구 선수의 키는 타고난 요인성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땡땡적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전적으로 자발적 생각을 정답은 뭐겠습니까? 평균적 평균적 정의. 네. 이런 어떤 타고난 우연성까지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균적 정의, 우리 체급 나누듯이 그렇게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이 기출 문제에 나온다는 것은 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찾아볼까요? 절차적 4번. 네. 공수교대, 진영교체, 홈 원정 경기, 출발 위치 제비뽑기, 그죠? 그 다음 레인 배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차적 정의. 다음 스포츠에 있어서의 가치론 좀 살펴보죠. 이거는 집에 있는 이제 댕댕이들 사진인데 요거는 쉽고 어렵다. 스포츠는 사실 이런 통제된 행동들, 그죠?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최상의 형태로 수행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홈으로 댄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그냥 뭐 이렇게 상대방과 겨루면서 승리를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그죠?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할 때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한 다양한 학자들 중에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가이자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내가 축구를 통해서 유일하게 윤리에 대해서 실제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얘기한 건 축구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스포츠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한 그 가치, 더 나아가서 인성 함양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된 이 스포츠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뭐 심신2원론, 심신1원론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였고,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된 근거로 신체 활동을 통한 이 정서적 함양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신체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여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이런
신체 활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내용도 들으시나요? 아니 스포츠 교육학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존 듀이 세상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까? 좀 언급하지 않던가요? 스포츠 교육학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존 듀이 좀 나오죠. 존 듀이 같은 사람도 야, 나오겠다. 이 스포츠를 통한 이 가치에 대해서 주된 언급을 한 것 사람이고 같아. 자연주의를 이야기한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죠. 단련주의 존 로크, 자연주의 제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주의를 이야기한 스포츠 교육학의 주된 사상에서도 이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신체적 가치,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사상가들 이름이 루소, 장작 루소.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에서도 까미. 이런 그 스포츠의 가치를 언급한 대표적인 사람. 루소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정의론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루소는 그 체육 교사들 임용고사에도 매번 빠지지 않는 교육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서 스포츠 교육학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루소의 자연주의. 자연주의 사상이 사실 스포츠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우리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이야기할 때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는 항상 이렇게 가치들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맨십은 보다 광의의 개념, 가장 큰 개념,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하는 제일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페어플레이, 공정한 경기,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스포츠맨십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또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것, 또 정당한 거. 그 다음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그 다음 규칙을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토스. 규칙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종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관습. 이걸 에토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가치론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키워드들.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곤. 아곤의 키워드. 경쟁, 아레아의 키워드. 탁월성, 덕원리, 아레트 말고 알레아. 알레아 운. 미미크리. 모방, 링크스. 짜릿함, 현기증.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악어는 이제 경쟁이라 했으니까 왜 스포츠 윤리에서 이 악어를 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경쟁 때문에. 경쟁이 스포츠 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은 주로 경쟁이 심화되어서, 경쟁은 사실 스포츠에 있어서 필수 요소지만 이게 지나칠 경우에 생기는 윤리적 병폐들 때문에 스포츠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죠. 그 다음 에토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관습. 윤리적 관습.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아레테는 탁월함, 덕윤리. 맞습니다.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아레테는
탁월성. 예. 골프. 그러니까 사물은 그 기능을 잘 행위보다 수행할 때 우리가 행위자.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지만 스포츠를 행하는 아랫대.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뛰어난 기능, 못지않게 뛰어난 품성 인성. 내지는 성품 이런 걸 갖췄을 때 우리가 아레테라는 칭호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랫대. 그래서 여기에서 줄을 다뤄주죠. 그래서 그 종목별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운동 종목에 어떤 에토스들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으로 시험? 파크 골프. 파크 골프의 에토스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파크 골프에서 어떻게 규칙이 안 나와 있지만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매너, 일종의 매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주줄, 네? 공원주줄. 맞네. 얘는 지금 제가 파크 골프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분실된 공이 있으면 같이 가서 찾아주기. 빠지면 줘주고. 내가 사용한 팁을 다시 뒷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자리 넘어내가 파크 골프 많이 하는 거 뭐 그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떤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것이라면 그게 전부 다 이제 에토스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에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공 밖으로 차내주는 네. 거 이런 것들. 야구에서 저 미국에서는 배트 플립하지 않는 거.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 점수 차이 많이 날 때 에토스. 번트 되지 않는 거.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고. 작전 타임 안 부르는 거. 탁구 경기에서 했는데 네트 맞고 너무 점수로 이어지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손짓하는 거. 막저 네트 맞고 넘어가서 했는데 상대방 놀리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에토스에 포함되는 것들이고. 에토스.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종목들에서 이런 에토스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만약 이제 현장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에토스 같은 것들을 항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냥 백지에다가 답을 한번 경기 적어보시죠. 긴장감 흥미를. 경기 긴장감 흥미를. 아군. 그치 아군이고. 경쟁 아군보다는 모두를 더 중요시한다. 아랫대 3번. 아랫대. 경쟁이니까 자, 정답 찾으셨습니까? 아론하고 정답은 3번 악원적 요소와 아레테적 요소일 겁니다. 악원적 요소는 긴장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맞죠? 경쟁이 이렇게 있으면 특히 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마지막 홀까지 막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면 막 이렇게 그죠?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재미도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규칙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공이 여기 떨어졌는데 상대방 안 볼 때 좀 치기 좋은 데를 이렇게 몰래서 옮겨 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10만 원짜리 내기를 해서 커 아주 커 근데 있죠. 골프를 쳐도 일부러 이렇게 실제로 오비인데 여기 주머니 구멍 내놓고 이렇게 알까기라 해서 공 여기 있네 하시는 분 그런 것도 내기 골프에 심합니다. 한번 쳤다. 그래요? 네. 뭐 그런 숫자 속이기. 뭐 그냥 서로 합의된 상태라면 조금 치기 좋은데 옮겨놓고 치게 하고 이렇게 그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상대방을 눈속임하는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경쟁이 과해져서 나타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악원이 지나칠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레테적 요소, 뛰어난 품성, 정정당당함 이걸 갖추는 자세 중요하다.
카이오.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링크스가 주장한 사람 되게 유명한 카이오아라고 하는 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경쟁하고 어, 악영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와 관련 있는 건 미모. 아곤. 미모 일자. 자, 근데 뭐 요거는 뭐 사실 1차원적인 문제니까 음. 경쟁이 지나칠 경우 우리는 스포츠 윤리에서 다룬다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원이 지나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와 사회 윤리적 이슈에서 다루는 도핑, 폭력, 승부 조작, 그다음 이런 것들 다양한 병폐들은 다 이 경쟁이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병폐들. 그러면 미미크리가 모방. 모방. 이게 이제 지나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꼭 스포츠에서라기보다 사회적 병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의, 모방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인 이슈에 좀 주목한다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담배 피면 담배 핀다. 그렇죠. 뭐 그렇게 따라한다든지 맞네. 그죠? 아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나치게 되면 뭐 이게 심리적인 그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용어인데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병폐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알레아 운이 을 너무 또 지나치게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로또. 토토. 뭐 경륜 경륜, 도박. 도박. 그죠? 도박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건 이 운을 추구하는 놀이에 지나치게 해서 그렇겠죠. 이게 그냥 스포츠의 흥미 요소를 유발하기 위한 알레아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산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해서 스포츠 토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권장한다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게 일종의 재미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짓는데 시에서 파크골프장 짓는데도 그 수익금들이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만 이게 불법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좀 충격적인 건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한 40% 정도가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직간접적인 경험해봤다라는 충격적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반응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는데 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런데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일링크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뭐 스포츠는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스포츠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본. 그다음 일링크스일 겁니다. 일링크스도 스포츠에서 그런 어떤 짜릿함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짜릿함을 추구하는 이것도 이제 지나칠 경우에는 어떤 윤리적 병폐가 있을까요? 윤리적 병폐? 마약,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약물 복용은 그 도핑하고 다른 프로포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환각, 본드 뭐 이런 거. 그다음 지나친 흡연, 지나친 음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지나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병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토스의 실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토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배려 맞네 배려. 아래태가 타갈수 자꾸 말했다. 축구에서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져 걱정되는 마음 맞고 2번. 배구의 블로킹은 네트 상대전.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구체적.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에토스는 말 그대로 이제 윤리적 관습인데 선수가 쓰러져 걱정되는 마음에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야구, 축구, 농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지문에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죠?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게 어떤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정답은 2번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토스라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무엇을 다시 찾아볼까요? 가지 모든 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당하게 발휘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마음가짐과 태도 아래태 맞아 탁월성 탁월 아래태 주어진 정답은 뭐였습니까? 가능성을 최대한 최대한 최고의 실력을 정당하게 정당하게 발휘하고자 하는 태도, 아래태. 바로 아래태. 최고 최고의 실력을 정당하게. 여기서 안 나왔지만 로고스, 이거는 이성과 관련한 이성적 사고, 로고스, 에토스 감성을 패토스. 아곤 아레테 아곤 에토스 그다음 아래태 에토스 도덕적 도덕적 아까 말한 거.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은 경기 패배 4번 배려했습니다. 불구하고 박수 손, 사춘권 좋은 매너. 정답은 뭐겠습니까? 4번 네, 정답은 저도 네, 도덕적 선. 이것도 이제 지문을 조금 유심히 읽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 좋은 패스, 좋은 연기, 좋은 반칙. 이거는 경기력과 관련한 주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도덕적 선을 의미합니다. 롤즈 나왔습니다. 롤즈. 롤즈 정의 존 롤즈 나왔습니다. 예. 롤스 아까 롤스 답을 한번 찾아보죠. 무지의 그거예요. 또 신체적 무엇을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신체적 기회 변동을 적당히 보여준다. 인간 신체적 능력 무엇은 오히려 무엇 신체적 탁월성은 오히려 불평등을 개발한 아닌데 그것은 아니야. 평등을 개발한 불평등을 탁월성 불평등 3번 정답 찾으셨겠습니까? 이건 뭐 경험성 같아. 이거 롤즈가 아니더라도 그죠? 롤즈가 아니더라도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 탁월성은 오히려 불평등을 신체적 개발한 기대 어떻습니까? 불평등을 문득 우리가 타고나는 능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른데 난 그리고 삼번 키도 다르고 그죠? 몸무게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하며 기회의 균등이 맞죠. 적용을 삼번 작용하고 맞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갖는 신체적 능력의 땡땡은 불평등은 오히려 탁월성을 개발할 기회를 만들어주며 마련해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전체의 선이 강화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롤즈 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그죠? 롤즈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군과 아레테 자, 그다음 아곤과 아레테에 탁월성, 관한 설명을 아레테 옳지 않은 탁월성. 것은 아군은 경쟁망과 타인과 비교를 견제해야지 2번 아곤은 타인과 비교를 해야지 지가 나간다네요. 아레테하고 포괄적인 맞고 2번이요.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 뭘까요? 2번 2번 존재하지 않는.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지문에서 그죠? 예. 명확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나왔고 아레테는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죠? 뛰어난 경쟁하면서 최선의 경기력을 다하는 것, 그다음 품성, 그러니까 조금 더 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체적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다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보기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는 보겠습니다. 경쟁이라는 부도덕성의 제의 스포츠 참가자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 스포츠 긍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덕적 기재 스포츠맨십 젠틀맨십 비슷하시. 정답은 스포츠맨십 얘기했죠. 그죠? 스포츠맨십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스포츠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일반 사회에도 정의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맨십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 것은 이것도 난이도를 낮춰서 정답을 저런 나오면 지금 100점 맞아. 이런 내용인데 저런 것도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 예. 근데 사실 이런 네? 들으려고 승리를 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간 진 사람한테 스포츠 매치는 아니다. 우리 막내가 잘해요. 진짜 아니, 잘해요. 이거밖에 안 되면 약간 이런 비아냥거린다는 거를 이제 거. 비아냥거리는 걸 말 그대로 이제 보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이 없는 순수한 경쟁, 패배에 대한 겸허한 수용, 승자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 요거에 비해서 기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 이건 약간 조금 그죠? 메인 스포츠 맨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요런 시험 문제가 제가 역대 보니까 한 기출 문제가 2문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 크기, 개념의 어떤 폭 이런 거를 얘기 놓고 봤을 때 기업 가장 큰 광의 개념이 스포츠맨십이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규칙. 규칙을 준수하는 것 이렇게 개념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관련 그다음. 없는 것은 이런 거 내주세요. 관련이 없는 것은 딜레마. 딜레마.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페어플레이, 에토스, 스포츠 퍼슨십 전부 다 스포츠맨십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스포츠 딜레마 이건 조금 생뚱맞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적 규범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 51분이네요. 8시까지 조금 쉬었다가